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네,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감찰을 했는데요. 결과는 경고였습니다. 성폭력 관련 비위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한 검찰 내부 지침은 물론이고 국민의 법 감정까지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까지 추행했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급기야 피해 여기자 가운데 한 명이 이진한 지청장을 고소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진아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4일로 기억합니다.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그 여기자 성추행 사건 이거 철저히 수사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 가지셨죠? 네네. 예. 일단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내용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검사였던 이진한, 지금은 이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기자들이랑 송년회가 있었던 자리에서 여성 기자 여러 명에게 언어적인 성희롱, 그 다음에 강제추행, 이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알려졌죠, 1월에. 예.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제 대응을 한 것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성폭력은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제 감찰본부장 경고의 처분을 내린 게 발표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었고요. 다른 사례를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에 어떤 부장검사가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1월 20일에 첫 번째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마련이 됐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등의 그런 검찰의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판단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번 고소를 계기로 공정한 수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고 또 검찰의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 표명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 기자회견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까? 네, 뭐 저희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성폭력 상담소들이랑 그다음에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그리고 한국 여성단체 연합을 비롯한 뭐 민우회, 여성의 전화와 같은 여성 단체들이 함께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특별히 그 여성 의원들만 참여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네, 뭐 따로 이렇게 여성 의원들이기 때문에 참여하진 않았고요. 예. 야당, 특히 민주당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이진환 검사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대한 그 여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 이번 사건에 기자회견에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뭐 남성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네.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예. 기자회견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가지셨는데 네. 뭐 한국 성폭력 상담소 특별히 이 사건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요? 네,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이고요. 일단은 또 이번 사건이 워낙에 이제 고위 공무원에 의해서 너무나 명백한 그런 권력관계 안에서의 성폭력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예. 사회적인 주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들 이제 기자하면 굉장히 그런 여론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쨌든 취재원과 기자의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검사의 주도로 이진환 검사의 주도로 이제 차려진 그런 속려는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자리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정황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명백한 성폭력 사안이었고 또 검찰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이랬다는 점도 기존의 이제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도 이제 연상이 되면서 반성폭력 운동하는 단체들이 이제 연대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죠. 예. 그리고 또 사건에 대해 파악해 보면서 여성 기자들이 이번 사건이랑 유사한 방식으로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2012년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1차 1월 20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이후에 뭐 검사들이 더 이제 뭔가 재발 방지 대책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농담식으로든 굉장히 이제 여성 기자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언어인데 뭐 남 기자 불러와라, 출연 그 기자들한테 남 기자 불러와라, 뭐 남자 기자들이랑 일해야겠다 이런 식의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 또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배제가 되거나 한다면 정말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성폭력으로 인지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죠. 예. 기자회견 몇 시간 직후에 이제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검찰 쪽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지만 이 검사가 연루돼 좀 네. 감찰 성격이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이 사건 배당된 형사 1부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무래도 관심이 그 검찰의 감찰본부장 경고 네네. 요것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네. 전망하시나요? 일단 형사 1부는 이제 뭐 저희도 자주 이렇게 보는 부서는 아닌데 예. 공무원 범죄, 뭐 공직기관 관련한 사건을 맡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건이 고위공직자에서 일어났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형사 1부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도 보이지만, 예. 저희와 같이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많이 지원했던 단체 입장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수사 담당자들이 수사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기게 되는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이 성폭력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를 경미한 처벌의 이유로 들었거든요. 예. 뭐 물론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판단이 또 이번 수사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력관계 성폭력도 보면 이런 그 성폭력 상황에서 그 즉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가해자한테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이 사건도 그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거부하려는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보이는데 가해자가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 성폭력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들을 정말 잘 판단을 하려면 뭐 성폭력 수사 전담팀이랑 공조 수사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 처분이 감찰본부장 경고와는 다를 수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경고 조치는 내부 감찰의 결과였고요. 이번 형사 고소는 본격적으로 형사법에 근거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소 불기소 여부, 그다음에 뭐 실형 징역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번 피해자 고소 이후에 검찰의 움직임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해자가 검사가 아니었고 그냥 보통의 네네. 시민이었다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대체로 어떤 뭐 수사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이제 네.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사실 뭐 검사든 아니든 같은 과정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형사 일부가 아니라 다른 이제 형사팀으로 이제 사건이 배치가 되겠죠. 예. 뭐 경찰에서부터 아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거쳐서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벌 같은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이제 그 주목을 해야 되는 지점은 양형 기준에서 보면 뭐 초범이고 뭐 사회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고 약간 이런 점들이 이제 양형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진환 검사가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뭔가 사회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들로 유사한 그런 사건에 비해서는 더 적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회적 기여 부분을 말씀하셔서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진환 검사 같은 경우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시절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특별수사팀의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 감찰본부의 뭐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그냥 감찰본부장 경고로 난 게 이런 좀 배경이 작용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점을 저희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가 났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 정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다면 더 이제 검찰이 더 이렇게 뭐 나서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성폭력 사건을 접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거나 너무나 정치적인 이유로 피해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되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공안검사였다라는 이 가해자의 배경이 이런데 적용될 거라는 지점, 사실 저희도 우려는 되지만 지금 우선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고 이제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폭력 사건이 지금 친고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뭐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뭐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이 지점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급하신 그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예. 이진환 지청장이 처음에 감찰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제 그런 보고를 들은 바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절차적인 측면으로 봐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인지를 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이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강제추행 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는 의심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검사여서 어떤 이번 정부에서 어떤 실세여서 이렇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냐라는 판단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사건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지는 지속적으로 또 최진아 국장님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진아 사무국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